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31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전 9시 44분.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요. 예, 코스피 지수를 오랜만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월봉인데요. 월봉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에요. 봉을 보세요. 봉. 예, 제일 먼저 봉을 봐야 됩니다. 봉을 보시는데 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죠? 다음에 아랫골이냐, 윗골이냐. 여기도 똑같이 아랫골이냐, 윗골이냐. 이렇게 해서 봉을 좀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봉이 움직이는 대로 보조지표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봉의 형태가 우선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음봉이죠. 예, 그러니까 10월에 월봉은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죠.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하락에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락에 유리하다라는 뜻은 반드시 하락한다라는 건 아니죠. 예, 확률적으로 하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자체가 무조건 하락할 거니까 하락에 배팅하세요가 아니라, 예, 확률로 보면 지금은 다음 달에도 하락하기에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 안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자, 양봉이죠. 예, 그 다음 봉도 양봉이고, 그 다음 봉도 양봉이고, 그 다음 봉도 양봉이고, 그죠? 그 다음 봉도 양봉이고, 그 다음 봉도 양봉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만 봤을 때 양봉 뒤에 양봉이 몇 개가 왔냐? 여기도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봉이 하나 딱 떴죠. 네. 이렇게 음봉이 하나 떴더니 4개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양봉 뒤에는 양봉이 오기가 쉽고, 일단 음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또 음봉 뒤에는 음봉이 나오기 쉬운 게 기본적인 봉의 성질이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봐야 될 건 뭐냐? 봉의 고가와 봉의 저가 사이, 이 사이의 공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럼 여기가 고가고 아래가 저가입니다. 그러면 고가와 저가 사이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상단선이 위치하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상단선은 여기 있고요. 하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단선은 이번 달 고가보다 낮게 위치하고 하단선은 이번 달 저가보다 높게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단선은 이번 달 봉 변동폭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다음 달에는 하단선은 작동하지 않죠. 하단선은 봉과 관련되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단선은 이번 달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상단선의 위치는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하단선은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설사 매수가에 온다고 해도 저기서 반등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월봉을 통해서 다음 달을 바라봤을 때는 매수는 힘들어 보여요. 매수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단선의 개수가 총 6개가 있죠. 빨간 거 3개, 파란 거 3개. 예, 저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한 하락의 힘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점에서 단순하게 내려오는 조정의 수준이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조정이 아닌 하락의 형태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엔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 한 2,900선 정도 되죠. 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달 저가가 다시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깊은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만을 봤을 때는요, 야, 이걸 보고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설사 11월 달에 지수가 반등할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의 큰 흐름을 봤을 땐 이건 상승에 최적화된 흐름이 아니라 하락에 조금 더 최적화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게 손실일 수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싸게 매수해서 수익일 수도 있는데 손실인 사람도 수익인 사람도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락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1월 달에 양봉이 뜬다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계속 음봉으로 마감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굳이 투자의 방향을 바꿔야 될 의미는 적은 거죠.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봉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죠? 양봉이냐, 음봉이냐. 그 다음에 그 다음 봉이 만들어지는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가 봉 안에 있는지 봉 밖에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 밖에 있으면 부정적, 봉 안에 있으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다음 달에 만들어지는 상단선은 매도에 긍정적이지만 하단선의 경우에는 이번 달 저가 부근 또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수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봉과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에 대한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고가를 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저가를 붕괴했을 경우에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7, 8월에 아마 봉일 거예요. 7월, 8월. 여기 보시면 고가는 0이 2개, 저가는 0이 1개, 그 다음에 종가도 0이 1개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다 하락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전부 다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하기 싫다라는 메시지를 만든 거죠. 저 구간에서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상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맞은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흐름이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가 12월이고 여기가 1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11월 달에 양봉을 내면 12월 달에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고요. 11월 달에도 음봉을 내면 12월은 하락에 대한 의지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월의 봉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에 11월에도 음봉이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엔 12월은 상승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12월에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1월에도 딱히 크게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월에도 상승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4월까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11월 달까지는 하락의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반등할 수 있는 방법은 11월 달에 고가가 종가에 가까운 양봉을 만드는 방법인데 지금의 상단선과 하단선의 구조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이니까 만약에 11월에 10월달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절호의 매수 찬스다 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더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가 저가 베이스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의 위치를 체크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를 넘었을 경우 저가를 붕괴했을 경우에 투자 심리도의 위치의 변화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12월과 1월 두 번의 기회가 있어요. 특히 1월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기회예요. 상승할 거면 12월 달에 양봉을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실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거래량이 있고 이격도의 거래량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차트는 이격도의 거래량이고 요 위에 있는 차트는 일반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량의 위치는 맨 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맨 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요. 거래량 투자 심의도가 맨 위로 올랐다라는 거는 하단선 이게 이격 볼린저 밴드죠. 20 하단. 그 다음에 이게 볼벤의 20 하단이에요. 자, 맨 밑에 있는 이격도의 거래량, 이격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열어준다는 얘기죠. 오픈. 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를 터치했을 때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열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면 2500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것 같아요. 열려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요. 다음 달에 거래량이 늘면 맨 위로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여는 거예요. 1900선. 자,
다음 달에 거래량이 늘든 줄든 이격 거래량은 맨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00선까지는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되면 2500선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다음 달에 이번 달보다 거래량이 늘어요. 늘면 일반 거래량도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죠. 종가 하락에 거래량 증가하면 맨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맨 위로 올라가는 순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1900대까지 보인다는 거죠. 2200이 아니라 1900까지 열리는 구조가 됩니다.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사실 폭락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봉을 봤을 때 시간적으로도 하방, 11월 달까지는 시간적으로 하방이에요.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건 12월이 최초입니다. 고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12월에 최초로 상방을 도전할 수 있고요. 12월에 저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상승 전환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죠? 12월에 고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에 저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11월까지는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11월 달에 10월 달에 저가를 깬다면 어차피 하단선의 발달이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20 하단선의 영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500선하고 1900선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달에 저가가 깨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2018년도에 만들었던 고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버스 투자자라면 한 번쯤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락에 대한 뷰를 유지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11월 달에 저가인 379대죠. 코스피 200 지수로 379대고 코스피 지수로 2900대를 이제 붕괴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야말로 하락으로 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온다라는 거는 상승은 아예 끝내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300까지 못 가잖아요. 2,500까지 내리면 3,300까지 다시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오히려 3,300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2,500에서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 깊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어떤 악재들이 뜰 수 있는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악재가 뜨면 시장에 여파를 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에 대한 그런 반응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없어야 어쨌든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 악재가 뜨면 이게 별거 아닌 악재다라가 아니라 악재를 그대로 수용해서 현재 주식을 꾸준히
매수한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